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슈더 라이브 이충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선생님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모시고 국제 정치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근데 참 매주 화요일마다 모시는데도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네네. 시끄럽다는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 그 이제 아까 전에 방송 전에 이렇게 몇 마디 제가 여쭤보다가 제가 요 얘기는 처음에 나눠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네네. 예. 올림픽과 코로나에 대해서 예. 요번에 왜 그 일본에서 있었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예 연도가 뒤로 연기가 됐었잖아요. 2020이 2021에 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역사에서 처음일 거예요. 그 올림픽이 그러니까 원래 2020년, 네네. 2020년 그 지난 2021년 여름에 했죠. 예예. 그럼 그때도 2021이라고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2020이라는 그 뒤에 백을 전부 다 2020으로 하고 네네네. 그냥 행사만 1년 늦게 했는데 행사를 1년 늦게 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리고 관객이 없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올림픽을 유치하는 나라는 네네. 그게 그 나라가 경제 성장하는데 항상 도움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만큼 컸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 국제적인 이벤트도 되고 네네. 그런데 아마 그 일본 도쿄 올림픽 작년에 2021년에 한 것은 아마 적자 올림픽이었을 거예요. 관객들도 없고 네네. 안 왔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보러 가잖아요. 네네. 근데 안 갔습니다. 어. 요번에 아마 북경 동계 올림픽도 네네. 아마 가는 사람 뭐 지금 무관중 올림픽을 한다고 벌써 이미 그러고 있죠. 네. 선생님 그러면 그 동안에 올림픽이 연기가 됐던 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연기가 된 건 처음이고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1936년에 예. 그 히틀러의 그 베를린 올림픽. 우리 국민들은 아주 그 올림픽이 유명하죠. 네네, 손기정 선수가 그 금메달 받았던 올림픽이 예. 베를린이거든요. 네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 1940년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세계가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4회 올림픽을 못했죠.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는 사실상 전쟁 이외에 어떤 것도 막은 적이 없었다. 평화의 이벤트인데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뭐 전쟁 때문에 올림픽을 못했다라는 그런 뭐 역설이 아니라 그게 네네. 국제 정치의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올림픽이 어느 네. 정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걸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네. 1988년에 그걸 좀 올림픽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했습니다. 네. 네, 그게 그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괜찮은 나라로 등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벤트입니다. 전 세계 무대에 어떤 컴백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네. 나는 국제 무대의 주역이야.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지라는 네네. 것을 증명하는 신호탄과 같은.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88 올림픽 때 사실 3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전 너무 어렵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생님 혹시 그 88 올림픽 때 기억에 좀 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88 올림픽이 무슨 올림픽이냐면은 네. 그게 그 올림픽은 뭐 정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88 올림픽은 국제 정치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친 올림픽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1988년 앞에 4년 전에 1984년 올림픽이 네네. 어디서 있었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LA 올림픽이라고 그러죠. LA 올림픽이 반쪽짜리 올림픽인데 공산 국가들이 하나도 LA 올림픽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1980년 올림픽 예예. 그거는 모스크바에서 있었는데 네, 그 네.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자본주의 진영 미국 네네. 편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1980년이 그때 이제 1979년에 예.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에 올림픽을 하니까 그런 역사적 미국에서 배경이. 네네. 우리는 너네 올림픽에 갈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편인 나라들은 전부 이 모스크바 올림픽 네네. 1980년 올림픽에 선수단을 아예 안 보냈죠. 뭐 형편없는 올림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네네. 로스앤젤레스 하게 될 때 소련이 또 복수를 한 것이죠. 또 공산 진영이 또 안 가고. 근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운동을 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안 가면 그 올림픽은 완전히 바보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파괴되는. 그런데 네네. 1988년 올림픽 예. 공산주의 국가와 네. 자본주의 국가가 분단국인 서울에서 네. 올림픽을 열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그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국제 정치로도 굉장히 의미를 국제 정치적으로 네네. 대단한 사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말 분단 국가에서 이제 12년 만에 네네. 공산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모여서 게임을 한 이야.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네. 박사님 그러면 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 확실히 좀 달라졌다고 느끼셨나요, 박사님? 그러면 그때 네네. 이제 세계의 서울 신화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88년에 공부를 끝마치고 왔습니다. 예. 88년 8월달에 이제 학위를 받고 왔는데 네네. 그때 가을에 전 세계에서 서울을 보는 거라 칼라로. 그러니까 그 칼라 방송에 나가잖아요. 네네. 그 우리 와이프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가서 일하던 집이 있습니다. 그 우리 와이프가 그 일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네네. 그 집 가서 이제 베이비시터도 하고 집도 청소도 해주고 뭐 그 유학생 부인들 그런 일을 하는데 네네. 그 집 이제 주인들이 아주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너희가 지금 서울 가 있는데 그 서울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도시인 줄 지금 자기가 보고 알고 있다라고. 연락받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서울 그러면은 뭐 네네.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르지. 맞습니다. 근데 이 자기 집에서 일하던 그 뭐 사람의 우리 공부하고서 왔으니까 그 너네 지금 서울 가 있는데 서울을 우리가 이렇게 그 칼라로 보고 올림픽 하는 걸 보니까 네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 훌륭한 도시라고 너네들이 거기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연락이 박사님,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 번뜩이는 생각이 그 대한민국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와서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 싸워줬잖아요. 그게 고마운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지켜준 나라가 이렇게 괜찮은 나라가 되었다. 지켜준 지 뭐 30몇 년 만에 네네. 올림픽을 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뭐 감동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했던 희생이 네네. 보람이 있다라고 헛되지 느끼는 않았구나.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하여간 뭐 그때 그냥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네네. 서울에 CIA도 드글드글, 소련 KGB도 드글드글이라고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전 세계의 그 아주 뭐 국제 정치적인 싸움도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그런 상황이죠. 참 아주 빅 이벤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대단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88 올림픽 세대가 아니라 2002 한일 월드컵 세대거든요. 그렇지. 근데 박사님께서는 두 세대를 다 뭐 경험을 우리는 다 하셨잖아요. 봤으니까. 예. 어떤 열기가 더 이게 의미가 좀 뜨거웠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기는 뭐 둘 다 괜찮은 거였어요. 그 88 올림픽, 네네. 올림픽은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림픽은 수도 도시가 하는 겁니다. 네. 올림픽은 개최가 국가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도시가. 서울 올림픽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예. 그건 한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 뭐 둘 다 그 참 좋은 의미인데, 네네. 하여간 뭐 서울이 세계의 대도시가 됐고, 그리고 막 대한민국이 소름 월드컵을 유치해가지고 또 뭐 또 성적도 뭐 상당히 좋았잖아요 생각보다 그죠? 4강이나 들어갈 정도로 너무 좋았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오프닝은 좋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일에 목사님과 이렇게 인터뷰 토크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요. 항공모함 5척이 들어와서 그렇지. 김정은이 벌벌 떨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질문하시기를 네네. 그게 23일인가요? 일요일이니까? 예. 23일이지. 그 북한이 미사일을 뭐 그냥 3일에 한 방씩 쏜 겁니다. 5일서부터 17일까지.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 뭐 그냥 거의 3일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쏴가지고 4번이나 집중 발사를 했는데 네네. 목사님이 그때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맞습니다. 미국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필리핀 중심으로 그 대만 앞에 거기에 지금 항공모함급 군함이 네네. 5척이 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항공모함급이라고 그런 것은 항공모함 3척 네네. 에다가 항공모함에 준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비슷한 거가 있는데 네네. 그 해병대가 많이 타요 그 배는. 그래갖고 상륙 강습함이라고 부릅니다. 아예 그냥 공격용 배인데 거기에 그 헬리콥터도 싣고 네네. 그리고 지금은 F-35라는 그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 무서운 군함 2척 그래서 그 총 5척이 네. 지금 그 한반도 해역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그 자유일보에 올라온 뉴스 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네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 중 도발 대응 미 항모급 5척 필리핀의 집결 무력 시위 요 기사를 보고 이제 제가 네네. 한번 네네. 여쭤본 건데요. 예, 예. 요 아까 그 항모급이라고 하는 게 네. 항공모함 3척에다가 항공모함 3척에 네네. 그 상륙 강습함이라는 뭐 그것도 보면 그냥 항공모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이 네네. 그 뭐 그냥 그 네모번트 길쭉한 네네.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비행장이 위에 있는 겁니다. 배 위에. 그래서 거기에 그 F-35가 탑재되기 때문에 네네. 뭐 옛날 웬만한 항공모함보다 더 강한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가 네네. 지금 2척 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 저 예. 항공모함 5척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지금 북한과 중국을 저 항공모함 5척만 가지고 위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강력한 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예. 저 현재 5척의 임무는 억제일 겁니다. 억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 너 5번째 미사일은 안 쐈으면 좋겠어. 또는 핵실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기능은 그 네네. 영어로 디터런스. 너 이거 하면은 재미없어. 우리 가까이 와 있거든. 예, 예.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네. 우리가 그 다음을 예측해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했다. 네네. 그러면 저기서 몇 척은 아마 이제 동해바다로 들어올 겁니다. 이제 동해바다로 들어오는 거하고 네. 필리핀 해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동해바다에 들어왔다 하면은 저 배들이 그러면 북한은 30분 이내에 타격거리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직접 그 뭐 원하는 행동을 네네. 그냥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 항공모함에 있는 군사력이 네네.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박사님? 항공모함에 네네. 저기 한 몇 명쯤 탈 것 같아요. 저 항공모함은 직접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어가지고 대략 한 3, 4천 명 타지 않을까? 예. 그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예, 예. 와 있는 거는 네네. 6천 명 타는 겁니다. 6천 명. 한 대에 6천 명. 한대 와. 그 장교 사병 조종사 해갖고 한 6천 명 타고 네네. 비행기를 약 80대 정도 씻습니다. 80대. 와. 비행기 80대인데 네. 저기 있는 비행기는 그 미국에서 가장 성능 좋은 급에 속하는 비행기들이기 때문에 저기 80대는 뭐 북한 비행기 800대보다도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이 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핵을 탑재하고 있고 저 배에 핵무기를 핵까지. 가질 수 그렇죠. 예, 그 미국에 있는 그 니미츠 클래스가 지금 3척이 왔는데 네네. 니미츠 클래스보다 더 좋은 거가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예, 예. 포드 클래스는 이번에는 여기는 안 왔습니다. 그 니미츠 클래스 3척인데 전부 다 핵 추진 항공모함이고 네네. 각각 80대 이상의 전투기를 싣고 있고 그리고 병력이 6천 명이 있고 그리고 저 배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항공모함이 한 척 오면은 네. 그 옆에 이제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것들이 여러 척이 이제 붙습니다. 선생님 지금 요 사진으로 보면 네네. 항공모함이 너무 크니까 옆에 있는 배들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저기 작은 배가 아니죠? 그 작은 배 아니죠. 항공모함은 길이가 300m가 넘습니다. 앞부터 뒤까지. 네네네. 제가 그 항공모함을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는 여기는 안 왔는데 네. 조지 워싱턴이라는 그 이름의 항공모함을 동해바다에 왔을 때 네네. 그 평택에 가서 그 항공모함에서 사람을 왔다 이게 실어 나르는 네. 버스 역할을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C2라는 비행기인데 네네. 한 20 몇 명 정도 탈 것 같더라고요. 그거가 평택에 와서 평택에서 그걸 타고 항공모함에 그냥 비행기식으로 내린 겁니다. 덩커덩하고. 네네. 그래갖고 항공모함을 네네.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항공모함에 타가지고 네. 내가 그 학생들한테 국제 정치는 힘이야 힘. 네네. 내가 그 힘을 느꼈습니다. 와, 내가 매일 수업 시간에 실제로 애들한테 타본 것과 가르치는 건 너무 뭐 국제 정치는 힘이다 그러는데 예. 내가 그 힘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는 그 감흥을 받았습니다. 뭐 그건 네네. 막상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네네. 가면은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건보트 디플로머시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건보트라는 게 뭡니까 그 포함 네네. 포를 실은 군함들이 가서 외교하는 거예요. 걔가 가면은 네.
그러면 전쟁 없이 외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항공모함의 첫 번째 기능은 외교입니다. 네. 전쟁이 아니라. 네네. 항공모함이 따라간 나라의 외교관이 협상에서 이깁니다. 항상. 그런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이 그럼요. 또 담겨 있네요. 그 네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예예. 그 만날 때 항공모함이 한 척 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거 아주 그냥 우리 애들 말로 하면은 김정은한테 트럼프가 우리 말로 합시다. 말로 안 되면 제가 일을 해야 될 거요. 네네네. 라고 이제 그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그렇죠. 담겨 있는 게 그렇죠. 항공모함이다. 그렇죠. 야, 그래서 건십 그렇구나. 디플로머시, 건보트 디플로머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네. 항공모함이 과연 21세기에도 유용한 무기냐? 음. 왜냐하면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맞출 수 있는 그 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 동풍 미사일이라는 거. 그런데 21세기에도 항공모함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얘기는 웬만한 나라는 항공모함 한 척으로 네네. 쏘습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를 네네. 항공모함 한 척을 보냄으로써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은 그 의미가 지금도 있는 거죠. 박사님 그 제가 느꼈던 게 그렇게 어떤 사실 이게 내가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걸 과시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의 과시. 예. 그 용어로 demonstration of power. 그 국제 정치의 그 네네. 룰에 나옵니다. 그러면- 힘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네네. 있는 거죠. 이 약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네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늘 착하고 선량하고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렇지. 아주 그 그렇지. 좋은 경향이 좀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대단히 네. 중요한 건데 네네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선량하고 착하고 인자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미스한 것이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미국은 여기 있어요. 높아요. 네네. 중국은 여 밑에 있고 그런데 중국은 막 빨리 발전하고 미국은 천천히 발전하니까 네네. 앞으로 한 30년쯤이면 서로 따라잡을 이렇게 것이다. 크로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앞선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착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너도 잘 네네. 뛰는구나. 열심히 뛰어봐. 나보다 네네. 더 잘 뛰네. 어. 형님 1등 하세요. 내가 2등 할게.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야, 넌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뛰어. 어. 라고 미국이 경고하는 겁니다. 음. 근데 이 세상에 어떤 2등이 네네네. 2등으로 만족해요. 자기 1등 하고 싶지. 그때 미국은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먹으로 때리기 전에 이제 돈으로 때리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네네. 대단히 그냥 자비롭고 선량하고 착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네. 미국은 전사입니다. 카우보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그래요. 미국의 특징. 그 뭐 최근에 그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쓴 책인데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미국인을 세 개로 표시한다면 1. 인벤터. 뭔가 이렇게 되게 발명하는 걸 좋아하는 하여간 별의별 다 만들어요. 2. 네네. 워리어. 싸움꾼. 네네. 3. 카우보이. 어. 카우보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칠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미국은 여론조사했을 때 미국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미국 국민은 80%가 찬성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0일까야 뭐 0.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어. 선제 공격해야 됩니다. 이러면 난리가 난리가 나는 나죠. 난리가 나는데 나죠. 지극히 사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자국민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 하는 그렇죠. 선택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면 폭력은 나빠 뭐 이런 생각만 그렇죠. 참 아니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 다르네요. 확실히.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세서 그래요. 그 똑같은 여론조사를 영국, 프랑스에 해보면 한 10, 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네네.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2등, 3등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 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미국은 여쭤봤습니다. 네. 말로 안 되면은 언제든지 군사력을 쓰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걸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상당히 그 국제 정책에서 논쟁인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예. 우리가 힘들더라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세계 전체에도 좋고 결국은 미국한테도 좋아라는 네네. 설이 하나가 있고 예. 아니야 저 나라를 지네들끼리 싸우라고 놔도 우리가 왜 거기다 일일이 개입해 우리만 안 건드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괜찮잖아.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어? 뭐 중국이 뭐 우리까지 건드리겠어? 설마 필리핀이나 한국 가지고 그러겠지? 네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네. 저 나라들을 도와주지만은 돈은 받고 도와주자 쪽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돈도 받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네네. 만약 그런 세력이 미국 대통령 되면은 정말 한미 동맹 네네. 미국이 이제 날 그만하겠다야. 네 알아서 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선생님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만약에 네네. 미국이 자국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네네. 중국이란 나라가 계속 전쟁으로 옆 나라를 먹고 하다 보면 또 거대한 세력이 형성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지금 당장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 가만 놔둬 봐라. 그러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커지는 날 오면 우리는 그때는 정말 이 패권이라는 특권을 감당할 다 수 없는 타이밍이 잃어버린다. 올 거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막는 것이 조금 피곤하지만은 그것이 더 올바른 대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사님 강의하실 때 들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가 패권국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됐겠냐. 좀 피곤하죠. 예,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지금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아직도 자신들의 속국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중국도 그렇지만은 참, 네. 일본이 세계 챔피언이다. 피곤할 거예요. 그것도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소련이 세계 챔피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독일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예외적인 나라예요. 전 세계 국민이 가서 새로 만든 나라입니다. 네네. 가장 많은 인구가 또 그렇지. 밀집돼 그래서 있고.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이상한 특질이 없는 나라예요. 참. 그래서 그 미국이 세계 1등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 정치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들이 장악을 하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발생을 하면서 세계 시끄러워요. 그게 항상 이게 조용할 날이 없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 보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강경 선회를 하면서 육해공군 5천 명 파병에 이제 임박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랑 좀 어느 정도 맞는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저거 내용 다 맞는 얘기고. 예.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가 그 신문 뭐 이렇게 큰 타이틀 쓸 때는 이제 쓰는 사람 편집자의 그 의도가 들어가는데. 예. 강경 선회 뭐 이게 저거가 이제 어떤 기준에서 강경으로 들어온 것인지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지금 그 여기 오면서 네. 본 그 인터넷 뉴스로는 그 8,500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8,500명. 8,500명을 그 파견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으로 소련의 군사 위협에 대처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이제 제목이 길어요. 그 영어 제목이 긴데 보니까 8,500명을 파병하는데 to protect 보호한다는 뜻.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하여 또 이스턴 나토 그러니까 나토가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냉전 끝난 데에 막 이렇게 확정이 돼가지고 동부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동맹국 회원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8,500명을 파병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진짜 미국이 소련한테 러시아한테 경고를 하려면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병력을 파견한다라고 얘기했어야지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제가 그 미국이 말이죠. 1990년에 소련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30년 지났는데 30년 동안 미국이 조금 널널했어요. 만약 1990년에 소련이 무너져서 정신 못 차릴 때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들어갔다 조금이라도 한 뭐 5천 명이라도
그러면 지금 같은 사건 안 일어나죠. 음.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소련이 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소련이 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거기에 미국이 다시 간다면은 이거는 그리고 저기 지금 소련군은 수십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저쪽 그 나토군 그렇게 세지 않고 네. 그리고 미군이 가서 싸워줘야 되는데 미국 육군이 가서 러시아랑 싸우기는 좀 너무 어려워요. 그 러시아는 육군의 나라고 탱크의 나라고. 예, 예. 저기 그 항공모함에 한 척 가 있긴 가 있습니다. 아, 그 트루만호가 가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 아시아 쪽은 네네. 이제 세 척이 와 있고 항공모함, 강수함 두 척에서 다섯 척인데 네네. 저기는 지중해 그 해리 트루만호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그 지금 방송실에서 지도를 좀 크게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면 저 우크라이나 위치가 왜 중요한지 박사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지형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위에 벨라루스 있고 네네. 리투아니아 뭐 라트비아 있고 여기 이제 이 세 나라가 있는데 네네. 저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유럽하고 러시아를 가로지르는 완충지대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망하면서 네. 완충지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나름대로 이거 큰일 났다가 되는 겁니다. 서방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라 이렇게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다시 힘을 찾은 다음에 네.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벨라루스가 이제 백러시아라고 그러죠. 베일러러시아, 루츠아니아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는 이제 뭐 이쪽 서방으로 거의 들어왔으니까 네. 그 벨라루스라든가 이런 그 아예 이 소련 연방국의 연방으로 있던 나라들 예. 그거를 당연히 좀 다시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것은 제일 남쪽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따뜻하기도 하고 저기는 해수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해수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소련의 그 간부들의 별장들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곡창지대입니다. 예. 저기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 식량 사정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기 흑해 함대가 또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정말 가져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강대국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보면 깡패 같은데 네네. 자기네 그 영역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큐바는 미국의 영역이에요. 네네. 큐바를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네네. 러시아의 영역이라고 저는 미국이 눈 감고 인정을 해준다고 봅니다. 암묵적으로. 겉으로는 뭐 이렇게 네네. 그 강경 정책을 하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도 할 것이다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암묵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나라라고 보고 있다는 게 일단 그렇죠. 맞다. 저기를 네네. 러시아는 만약 저기를 미국이 건드리면 전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바이탈하거든. 네네네. 치명적이거든 자기한테. 그 정도로. 큐바에 네네. 소련 미사일이 왔을 때 케네디가 핵 전쟁을 각오하고 덤볐거든요. 와,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그거는 이제 거점이기 너무나도 때문에 너무나도 맞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소중한 거죠. 근데 그 미국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또 소련처럼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사님? 그러니까 정도는 확 떨어지죠. 네.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지킬 만한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영역은 러시아하고 아니다. 네. 정말로 그 냉전을 다시 해야 되겠다. 러시아는 정말 미국의 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냉전 시대라면 혹시 모를까 지금은 중국이라는 더 큰 적하고 다퉈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숙적으로 만들 필요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은 왜 푸틴하고 잘 지내느냐 그랬더니 그럼 푸틴이 시진핑하고 잘 지내도록 놔두란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확고한 주적에 대한 어떤 확고함이 이제 네네. 중국으로 딱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국제 정치적인 또 그렇죠. 적을 둘을 한꺼번에 네네네.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키신저가 네. 중국을 인정한 거가 바로 그겁니다. 소련하고 중국을 다 왜 적으로 놓냐? 중국은 우리 편으로 만들어갖고 소련에 집중하자 해서 그래서 중국이 배반을 해서 미국이 소련한테 이긴 것이죠, 냉전 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탈레반이 네. 자기들도 국가로 인정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 네네. 인정을 해달라가 예,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 국가냐를 국제 정치학자들이 공부를 네네. 합니다. 네네. 대한민국은 국가예요. 예. 왜 국가냐? 오늘날의 기준은 이제 뭐 땅덩어리 어느 정도 되고 인구 어느 정도 되고 뭐 네네. 이런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네. 유엔에 가입한 나라를 국가로 칩니다. 지금 기준은. 유엔에 가입한 유엔에 나라. 가입한 나라를 국가로 치는데 네네. 또 어떤 경우에 옛날에는 말이죠. 누가 국가냐 했을 때 그 당시에 유엔이라는 거가 생기기 전에 네네네. 그 당시에 그 동네의 강대국이 너도 나라야 그러면 그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해요. 네네. 그래서 그 남북 전쟁할 때 네네. 남북 전쟁할 때 북군하고 남군하고 막 싸우잖아요. 네네. 근데 1년 동안 남군이 이겼습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군하고 북군하고 전투를 하는 거가 엔티에템이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번에 엔티에템에서도 남군이 이기면은 남부를 국가로 승인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북군이 이긴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엔티에템이 그렇게 그 중요한. 근데 그 나라로 요 기사가 예. 지금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면 예. 탈레반 총리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저 내용이 네네.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나라들이 많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너의 그 과거의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지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구하는데 저거 말고 네네. 그 IS라는 거가 있습니다. 예, IS. IS라는 그 테러리스트 그룹이고 탈리반도 테러리스트 그룹이잖아요. 네네. 근데 IS라는 테러리스트 그룹은 지네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깃발도 만들고. 예. 그래서 그 IS가 영어로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뜻이에요. 예. 이슬람 국가. 그 뒤에 이제 ISIS라고 붙잖아요. 네네. ISIS. 그게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시리아, 이라크 앤드 시리아. 그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네네.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놈들이 땅을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 아랍 쪽 속들이 견해가 서로 달라요. 야 지금 무슨 나라를 만드니? 네네. 우리는 테러리스트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큰 걸 하나 만드는 거야. 이슬람 국가 하나. 네네. 근데 지금 또 뭐 다른 어떤 족속들은 아니야. 국가가 있어야지 미국 같은 나라하고 싸우기가 좋아. 그래서 지네들끼리 견해가 갈립니다. 탈레반 내에서도 국가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그냥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죠. 이런 견해로 또 갈린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야,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는 일단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뺏었으니까 예. 그 정부를 인정해달라. 승인해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공식적인 정부로 네, 승인해달라. 그렇죠. 이제 여러분 오늘 또 자유일보 통해서 여러 가지 중훈 박사님과 함께 국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항공모함 5척이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연관이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 영상들을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손가락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일보 안에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자유일보 구독해 주셔서 한 달에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일보 이제 월 구독료가 15,000원이거든요. 건국 73주년 73년 자유 73년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자유일보가 대한민국의 자유 보수 언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게 사실 조중동까지도 저 중도 좌파적인 내용들을 자꾸 실어내다 보니까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뭔가 마음이 시원치 않다. 왜 바른 소리가 아닌 것 같지? 왜 더 시원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지? 그 시원함을 채워드리기 위해 자유일보가 탄생이 됐습니다. 일간지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셔서 자유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일보가 지금 나와갖고 뭐 한 2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가 자유일보의 그 국제정치면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정치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 뭐 좀 큰 신문이라도
이렇게 올바르게 분석을 못한다라는 그 느낌을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냉혹하지가 못해요. 세계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거라 그렇지 않다는 그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그 인식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유일보가 상당히 그 이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국제 문제를 네네. 잘 소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자유일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이슈도 라이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